선발대가 사전에 현장에 도착을 해서 안전 검측을 하고 그래서 위험을 제거하고 행사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안전을 유지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안전 검측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위험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안전요원이나 경호원들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통제를 해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 우리가 보통 이제 경호에서 말하면 3선 경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선, 2선, 3선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참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1선 구역까지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2선까지 올 수 있느냐, 3선까지 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안에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총이 발사된 곳이 연단에서 120m 정도 떨어진 건물이었는데요. 이 구역은 보안경계에 포함되지 않는 곳인가요?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 게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왜 거기가 경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안전을 확보할 때는 수평적 방벽, 또 수직적 방벽이 있어요. 수평적 방벽은 땅 위에서 평야에 있을 경우에 누군가가 땅 지면 위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경호원들이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 방벽이라는 것은 높은 고지. 내가 VIP면 내 주변에 있는 건물,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저격을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수직적 방벽이라는 것인데 보통은 기본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VIP가 보이는 쪽에 있는 유리창 쪽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외부인들이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 같은 경우에도 저격수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저격수의 위치는 테러를 가하려는 사람이 올라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사전에 안전검측을 하고 저격수들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그런 위치, 거기다가 되게 가까운 위치인데 거기가 경호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거리가 정해져 있나요? 보통 거리는 이제 우선 눈에 보이는 거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총기 휴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덜 하지만 미국은 이제 총기 휴대랑 사용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권총이나 소총의 유효 사거리. 그다음에 이제 저격수들이 쓰는 총 같은 경우는 뭐 최대 3km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격수들은 산 위든 건물 위든 보여지는 VIP가 보여지는 거리의 그 위치에는 다 저격수들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총기가 어떤 총기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테러범이 사용한 총기가 AR-15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M16 전 버전의 AR 계열인 건데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총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총들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아주 먼 거리보다는 제가 볼 때 한 300m 안에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은 맞추기가 너무 쉽다는 거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방어할 수 있던 거리였는데 네. 이제 경호의 어떤 실패로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고 경호가 잘 되어 있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먼 거리에서 저격을 당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테러범이 올라가고 움직인 것들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이 건물로 올라가는 것을 봤고 주변에서 제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경호의 한 허술했던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들어가 보면 SS 미국 비밀 경호국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 무전기 채널과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나 군들이 쓰고 있는 무전 채널은 혼용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분야별로 무전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상황실 CP, 지휘본부에서 상황을 보고 듣고 전파하는 시스템인 건데, 제가 볼 때는 지역 경찰한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했지만 그 경찰은 총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비밀 경호국에 있는 저격수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이고요. 혹은 무전을 했는데도 사실은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무조건 거동 수상자가 눈에 보이고 신고가 되면 바로 무전을 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저격 당시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른쪽 귀를 만진 다음에 단상 아래로 숙였고 그 다음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나 주요한 분들이 연설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연설대 단상이 방탄으로 돼 있어요. 방탄으로.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단상 밑으로 숨으세요 라고 이제 말씀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봤을 때는 앞에 트럼프 관련된 팻말이 좀 크게 있었고 단상이 좀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탄 유리가 앞에 놓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 전에 어디 연설을 할 때 보면 방탄 유리가 없는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총을 발사해서 귀에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숙였어요. 그죠? 숙이고 나서 경호원들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가장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 방탄 가방은 왜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도 이제 경호 출신이긴 하지만 어딘가에 저격에서 총이 날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총알이 날라오면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손을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뭔가를 가려야지만이 방어가 되는 건데 근데 너무 경호원들이 실례로 방탄 가방 쓰지 않았다. 그리고 에워싸고 있는 상태에서 주춤했다는 거거든요.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이 훈련한 걸 보면 대통령이어도 상황이 발생하면 차 문을 열고 정말 머리를 잡고 차에다 쳐박아요. 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미국 경호원들과 우리나라 경호원들 차이는 뭐냐면 미국 경호원들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경호 상자를 주저앉히게 한다는 데서 표적이 안 되게 그리고 경호원들이 에워싸서 대신 총알 발사하는 거예요. 방어벽을 설치하고 방어벽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전 경호라고 해서 예의를 되게 중시 여겨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총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예의가 더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탄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저도 사실 되게 의아했고요. 또 하나는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 되는 게 경호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너무 거기서 머뭇거렸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가 앞에서 뭘 던졌을 때는, 그래, 뭐, 잡혔으니까 하고 할 수 있는데, 총에 대한 공격이었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본인이 경호원들이 이동시키라는 걸 버티면서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액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자꾸 나오는 것들이 계획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 사진 기자가 되게 멋있게 사진 찍었잖아요. 아래쪽에서 위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고 찍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몸통이 다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저격범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고 세 명이었다면, 그렇죠. 그랬다면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경호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단상을 내려올 때도 개방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그 누구도 거기서 영상을 보시면 방탄 가방은 보이지 않아요. 항상 보면 방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쭉 있는데 방탄 가방이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차량에 탈 때도 방탄 가방 든 사람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CAT 애들이 이제 무장 경호하는 군복 입은 그렇게 사람들이 주변에 경계를 하고 있지만 방어벽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경호의 실패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떤 업무에 의해서 사실 됐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업무에 대해서는 심지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킹스 메이커들이 계획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황을 연출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테러를 당했던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예를 30%였는데 80%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우리나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상에서 칼로 테러를 당하고 나서 지지도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경호 전문가들이라든지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는 얘기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기획을 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원들도 저렇게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저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 세력에서 살해를 목적으로 했다 라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죠? 그 테러범이 사회 불만, 나라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도 있었고 차에 폭발물 관련된 것들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 불만이 많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 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FBI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단독 소행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조사를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다. 그게 좀 더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벗어나는 영상들도 보면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가요, 그냥. 그리고 시민 저기에 있는 군중들도 보면은 그 사람 사실 다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안전을 회피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다 그냥 난장판만 됐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당대회에서는 경호 수준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못 들었지.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보통은 항상 이게 제가 이제 전에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안전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대비를 하거든요.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 더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유세를 할 때는 경호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제는 가는 통로 주변에 방호벽, 그 다음에 방탄 유리 같은 거 다 깔아서 할 것이고, 아마 경호원들도 더 장비를 더 이제 가지고 하겠죠. 총소리가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야, 뉴스에 들어보니까 총소리가 이상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생각하고 듣고 있는 총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총소리가 카메라, 이 마이크에 들리면 그렇게 안 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야외에서 총을 한 발을 땅 쏘고 조용히 해서 모르겠는데 시끄러운 상황에서 총을 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첫 발을 인식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두 발, 세 발이 되고 누군가가 피가 터지고 이게 쓰러져야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왜냐면 실내라고 그러면 딱 하면 소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리고 타겟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다 평야에서 총소리가 나면 사실 첫 발은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 스피커로 엄청나게 말을 할 것이고 주변 사람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첫 발을 인지를 잘 못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가고 쳐다봤을 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총 몇 발을 쐈는지도 아직 정확히 안 나왔어요. 왜냐면 5발이다, 8발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확히 아직 안 나왔어요. 우선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칼 맞아봤어요? 자, 칼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칼 맞으면 아파가 아니라 뜨거워요.
뜨거워. 그러니까 총알도 제가 볼 때는 저 총알을 안 맞아봤는데 아마 총알도 딱 맞으면 맞고 내가 뇌에서 인지를 해서 생각을 해서 총 맞았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어느 정도 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총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야. 머리 쌌는지 처음에는 모르고 딱 했다가 보니까 피가 있으니까는 또 총소리 나니까 숙였겠지. 아니 그거는 했다가 경호원들이 올라오니 경호원들이 해서 에워 쌌다가 올라온 거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부분 그러면 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경호원들이 방탄가방을 에워 싸고 이렇게 해서 피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액션을 취하고 경호원들도 보면은 보통은 얼굴을 막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숙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경호할 때 경호 상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를 잡아서 숙이게 하고 머리를 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숙이거든. 그렇게 하고 경호원들이 이렇게 하면 뒤에 한 명이 더 붙고 해서 방어벽을 치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이 그냥 우르르 왔다가 욱 내려가는데 아픈 개방돼 있고 그래서 이제 말들이 많다라는 거지. 미국 경호원들하고 우리나라 경호원을 두 가지를 딱 보면 뭐냐면 미국 경호원들 우선 되게 커요. 그리고 빡빡이도 있어. 그리고 걔네들은 선글라스 끼고 껌을 막 씹고 있어. 그래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우리나라 경우 어떻게 돼요? 머리를 이대로 쫙 넘기고, 그죠? 반쪽까지 잠그고, 넥타이 다 올리고, 그죠? 단정하게 있어, 그죠? 껌을 씹을 수 없어. 서 있을 때 똑바로 서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 경호원과 미국 경호 차이가 뭐냐면, 의전이 들어갔느냐, 의전이 들어가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장 표정이 아니라 깔끔하게 보이고 단정해 보여야 되니까. 우리나라 경호는 사실은 의전이 되게 강해요.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게 양극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내 편 아니면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지금 두 가지가 이제 끝났죠. 첫 번째, 테러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 마약. 우리나라도 이제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무기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부산 가면은 권총을 러시아산 권총을 3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분명히 총기 같은 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모방 범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테러.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서 11명의 대통령 중에서 11명이 테러를 당했어요. 그 중에 4분은 사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 똑같이 총기 휴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벌써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2번 생겼죠. 우리나라는 최근래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칼에 찔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인들도 중요 인사는 경호가 붙어야 되는데 경찰이 다 해주는 건 아니다는 거야. 제가 그 전에 한번 뉴스에 나왔을 때 하고 싶었단 말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국민들 정서상 여기 계신 분들도 국민들이잖아. 국민. 세금 내는. 그렇죠? 근데 어떠한 정치인한테 경찰이 인력이 뭐 최소 수십 명에서 전에 뭐 한동안 뭐 300명 이렇게 뭐 들어간다 했던데 그러면 그 어떤 국민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자기 정당에서 안전이 필요한 사람이면 그 안에서 전문 팀을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안전을 확보를 해야지 그거를 경찰력에다가 다 시켜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아할 수 있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생각을 해요. 아, 이게 경호 이제 복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봐도 제 사람 경호원이야 하게 하는 딱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비노출 경우. 저 사람이 경호원이 아닌지 아예 모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요한 인사가 그렇죠. 산에를 갔어. 등산을. 그렇죠. 누군가 사람들한테 소통하기 위해서 산에 갔는데 경호원이 정장 딱 입고 산에 올라가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비노출로 해서 같이 등산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호원 복장도 노출 경우가 있고 비노출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경호원들도 보면 비노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후보 연설을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복장을 갖추고 있는 경호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호원이 아닌 듯하게 있지만 서 있는 거라든가 가방을 들고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경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처일 수도 있는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노출과 비노출을 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곳에 갔는데 비노출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범인을 잡기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 경호원이야, 피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틈을 갈 수 있는데 군중들 사이에 껴 있어, 경호원들이 일반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호원들은 그 안에서 거동 수상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흉기 같은 것, 위험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무슨 법률이 있어가지고 퇴임하고 몇 년 동안 경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원수기 때문에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분들을 경호를 안 해주면 이분이 납치될 수 있잖아요. 납치돼가지고 국가 주요한 정보를 누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게 그런 법령이 정해져서 경호와 대통령 경호처, 그다음에 각 국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인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같이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비밀 경호국의 국장이 다 책임을 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처라는 게 독립적인 기관이 있는 거고요. 미국은 비밀 경호국의 시초는 원래는 위조 지폐범을 잡는 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이제 위조 지폐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잡아내려면 잉크의 성분을 달아야 돼요. 어느 회사의 제품이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을 협박하는 우편물들 올 거 아니에요. 찾아낼 수 있는 게 거기에 써 있는 잉크를 분석을 해서 특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잉크는 어디에서 만들었고 어디에서 판매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사간 애가 누구야? 라고 찾아내서 협박범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조지폐범을 잡고 있는 경찰이 미국 대통령의 경호를 하게 된 게 시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죠?